자, 2학년 3반이 수업 도중에 끊겨가지고 나머지 부분 해설 영상 입니다. 이거 보고 보충하기 바랍니다. 자, 고려가 거란을 물리쳤더니 이번에는 누가 세력을 키웠냐면 여진 애들이 세력을 키워서 고려를 쳐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고려에서는 이제 여진을 적극적으로 정벌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윤관이란 사람이 건의를 해서 특수부대를 설치합니다. 특수부대. 그러니까 여진족들은 주로 기병이었기 때문에 보병 중심인 고려는 특수부대를 만들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만들고, 특수부대에는 이제 항마군, 신기군, 신보군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신이 내려주신 기병부대, 신이 내려주신 보병부대, 항마군은 악마에 대항하는 부대라고 해서 이건 승병들로 이루어져 있었어. 그래서 이런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병력은 한 20만 정도 됐다고 해요. 20만을 동원해서 여진을 쳤는데, 당시 이 고려에는 소드마스터라고 이제 별칭으로 불리는 척준경이라는 사람도 있었어. 척준경. 소드마스터는 이 쌤이 붙인 별명인데, 척준경은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나면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게임 캐릭터 같은데 붙는 별칭이잖아.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만큼 영웅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일화가 있냐면, 윤관이 어느 날 포위가 돼요. 윤관이 이제 여진족한테 포위가 돼. 그래서 막 세겹 네겹 포위가 돼요. 그래서 윤관이, 야, 오늘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외쳤대. 그랬더니 척준경이 혼자 이걸 포위를 뚫고 윤관을 얻고 이걸 구해내요. 이런 일화도 있고, 어느 날 여진족 성이 함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윤관이 스트레스를 받아. 야, 저 성은 왜 이렇게 함락이 안 되냐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척준경이 와가지고, 장군님 저한테 9명만 주세요. 제가 뚫어보겠습니다. 근데 9명 데리고 가서 이걸 뚫어. 함락시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화가 역사책에 적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척준경과 별무반과 윤관의 활약 덕분에 이 동북 지역에 9개나 성을 쌓는 데 성공합니다. 이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역사학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논쟁 중이야.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지금 논쟁 중인데, 어쨌든 지금 서희가 단판으로 얻어낸 게 몇 개였죠? 6개였지. 강동 6주 6개를 얻어냈는데, 지금 고려가 열심히 공격해서 쌓은 게 9개야. 대단한 성과죠. 그런데 이 되게 어이없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건 1년 만에 이걸 포기합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있긴 있어요. 첫 번째, 여진족이 돌려달라고 간청합니다. 돌려주세요. 안 까불게요. 간청했고요. 두 번째는 방어가 어렵긴 했어. 왜냐하면 병력을 이제 개경에서 쭉 보내야 되는데, 여기가 산악지형이에요. 태백산맥이 가로막고 있고, 여기가 그 개마고원이니까 방어가 어렵긴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걸 돌려주면 안 되지. 그래서 실제로 이걸 돌려받은 여진 애들이 급성장합니다. 6년 뒤에는 나라를 건국해요. 부족 단위로 살다가. 그리고 10년 뒤에는 고려보다 더 커져서 군신 관계를 요구해. 야, 너네 이제 우리의 신하를 해라. 항복을 요구하는 거죠. 옛날 같으면 한 100년 전에 고려였으면은 한판 붙었지. 하지만 고려는 이걸 항복합니다. 수용하죠. 이자겸이라는 귀족, 이 문벌 귀족이 중심이 돼서, 야, 항복하자. 뭐가 중요하냐, 신하 되는 게. 고려가 완전 바뀐 거야. 역사적 평가를 해봅시다. 이거는 고려가 한 200년간 추진하던 북진 정책이 완전 실패로 돌아간 걸 의미하고요. 고려의 지배층이던 문벌 귀족이 완전 보수화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뀐 거죠. 문벌 귀족 100년 전만 해봐. 고란의 침입에 맞서 싸우잖아요. 열심히. 강감찬 같은 사람 문벌 귀족이었거든. 열심히 싸우잖아요. 물러서지 않잖아. 바뀐 거야. 문벌 귀족들이 썩기 시작한 거예요. 기득권이 된 거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이자겸의 난입니다.
자, 이자겸은 되게 야심가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이제 권력자인데 딸이 여러 명이 있었대. 첫 번째 딸, 두 번째 딸, 세 번째 딸, 네 번째 딸. 첫 번째 딸은 일찍 죽었고 두 번째 딸이 이제 예종한테 시집 보내요. 그래서 예종의 슬하에서 이제 인종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예종이 살아있을 때는 왕의 장인어른이었고, 예종이 죽었으니까 이제 인종이 왕이 됐으니까 왕의 이제 외할아버지죠. 외조부죠. 외할아버지니까.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자기의 권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세 번째 딸을 인종한테 시집 보내고 네 번째 딸을 또 시집 보내.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에 이거 무슨 행위냐고. 여러분들 이거 이해됩니까? 이모를 외손자한테 시집 보내? 미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자기 생일을 막 명절로 만들고 막 이런 짓 해. 그러니까 이자겸이 선을 넘은 거죠. 이자겸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을 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인종도 기분 나쁘지. 인종이 반격을 들어갑니다. 안 되겠다. 내가 쟤를 제거해야겠다. 하지만 이 권력자이자 외할아버지랑 싸워서 되겠냐고. 이 어린 인종이 실패합니다. 그랬더니 이자겸이 또 손을 넘어. 인종이 사는 궁궐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궁궐에다가 불을 질러요. 인종 열받겠지. 야, 안 되겠다. 고려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애를 찾아갑니다. 석중경 찾아가죠. 이제 인종이 물어보지. 야, 솔직히 고려의 왕이 누구냐? 나냐 이자겸이냐? 석중경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이자겸을 제거하죠. 이게 이자겸의 난이야. 인종이 죽을 뻔한 거야. 귀족 때문에. 귀족이 미쳐서 날뛰는 거죠. 인종이 어쨌든 기지를 펼쳐서 겨우 물리친 거야. 그럼 기분 좋은 인종 옆에서 또 알랑방구를 끼는 귀족이 한 명 있었어. 전하, 기분 좋으시죠? 이 틈에 수도 옮깁시다. 지금 궁궐도 불에 탔고 서경이 터가 좋다고 합니다. 땅의 기운이 좋대요.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묘청이었어. 묘청은 서경에 터를 두고 있는 서경파였고, 서경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갖고 있었어. 서경의 터가 좋다 이런 걸 주장하니까 풍수지리서류였고요. 그 다음에 서경 천도를 당연히 주장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이자겸이 하던 얘기랑 완전 반대 얘기를 했어. 완전 반대 얘기를 하죠. 뭐 금나라를 정벌합시다. 금나라에 항복하지 맙시다. 칭제 건원, 황제를 칭하고 건원, 연호를 정합시다. 연호를 발표합시다. 이런 얘기를 듣기 좋은 얘기 다 하는 거야. 근데 인종이 처음에는 살짝 넘어가나 싶더니 정신 차리고, 야, 이건 좀 무리잖아. 안 하는 거예요. 거절했어. 야, 그냥 안 할게. 그럼 뭐 왕이 하려다가 안 하면 그래, 그렇구나, 실패했구나, 그러면 살면 되는데, 묘청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을 넘은 거지. 실패했으면 그냥 살면 되는데 난을 일으켜요. 묘청의 난을 일으켜. 이것도 선 넘은 거 아니야 솔직히? 그래서 국호를 대위라고 정하고, 크게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고, 연호를 천개, 하늘이 열린다 라고 정한 거예요. 이게 묘청의 대위라는 나라의 영역이야.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귀족들이 날뛰고 있잖아. 그러면 새로운 이제 지배 세력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똑똑한 왕이 나타나서 국가 기강을 확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또 다른 귀족이 나타나. 똑같은 문벌 귀족 한 명이 나타나서 이 권력을 똑같이 잡습니다. 김부식이 나타나서 권력을 또 그냥 잡아요. 김부식은 신라를 계승했다고 생각했고 개경파야. 그냥 개경파 귀족 한 명 나타나서 얘가 권력을 잡아요. 김부식이 나타나서 싹 쓸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개경파 귀족 김부식이 얘네를 쓸어버린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 역사책 쓰는 거야. 야, 고구려 계승? 헛소리 하지 마. 우리 고려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야 라고 해서 삼국사기를 씁니다. 삼국사기는 1145년에 편찬된 책이고 신라 계승 의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크게 보잖아? 문벌 귀족이 지금 보수화된 다음에 문제가 터지지. 폭발하잖아. 막 서경, 천도, 운종,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터지지. 근데 김부식이 권력 잡아. 문제가 해결된 거야, 안 된 거야? 해결 안 된 거야. 문벌 귀족의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문벌 귀족의 문제가 해결 안 됐어. 문벌 귀족의 이 떵떵거리는 권력이 그대로 살아있다고요. 기가 그대로 살아있어. 그럼 요 사이에서 불만 가지고 있는 애들은 누굴까? 거란이랑 싸우면서 고생은 다 했지만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맨날 보초나 서고 있는 누가 불만이 많을까? 무신들이 불만 많죠. 야, 우리가 솔직히 고생 다 했는데 저것들만 기사라서 맨날 기득권은 다 차지해. 뒤집어 엎는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이 밑에 부분은 한번 쫙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